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계피는 인슐린을 활성화해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 중성 지방 수치를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계피는 녹나무에 속하는 육개나무 포함 몇 종의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향신료인데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쾌한 청량감과 더불어 맵고 단맛이 특징인 계피는 다양한 요리에 주로 활용되는데요. 껍질은 음료나 피클, 과일 절임 등에 사용되며 계피가루는 제과나 빵, 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또한 계피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당질, 비타민 B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인, 철 등의 여러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효능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는 아주 오래전부터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계피가 희소성이 있어서 왕이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시톡톡입니다. 오늘은 계피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피는 식재료의 용도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전통 약재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계피 효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계피의 대표적인 효능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 건강입니다. 계피를 먹으면 뇌에서 벤조산 나트륨의 수치가 크게 증가합니다.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자극하고 신경 영양인자라고 불리는 뇌의 화학물질을 증가시켜 오래된 뉴런을 보호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의학과 관련된 국제학술지인 프롤스원에 게재된 2014년 논문에 따르면 실험주에게 계피를 먹이니 미로검사에서 불안감을 덜 느끼고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단백질인 타우와 아말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의 증가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니 계피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결장암에 걸린 생쥐에게 계피 추출물을 섭취토록 한 결과 결장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암세포의 추가적인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계피가 가진 신나말데히드의 면역 조절 효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람 결장 세포에 대한 실험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 만큼 항암 특성이 있는 후보 물질로서 계피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증가시키고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낮추어줍니다. 2014년 10월 미국 가정의학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계피를 먹을 경우 공복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트리글리세리드 및 LDL-C의 수치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며 HDL-C 수치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히드 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나말데히드는 인슐린의 방출을 빠르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서 지질 및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문의 후반부에는 계피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중성지방 수치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계피의 섭취량이나 섭취기간 등이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혈당을 낮춰줍니다. 계피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고 혈당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계피에서 발견되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지방세포에 대한 인슐린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중성지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피는 소화기관에서 탄수화물의 분해를 늦춥니다. 혈류로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을 지연시킵니다. 이는 국제학술지인 인간 영양을 위한 식물성 식품의 2011년 논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계피 껍질 추출물이 당뇨병 환자의 식후 포도당 조절에 잠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신체의 활성산소가 축적이 되면 세포의 산화가 빨라져서 암, 심혈관 질환, 신경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의 2005년 논문에 따르면 12개의 식물군에서 추출한 총 26가지의 향신료 중 항산화 능력이 가장 높은 향신료로서 계피가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계피에 들어있는 페놀산이나 페놀디테르펜 및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기능뿐만 아니라 항염증 특성도 있어서 건강을 좋게 하는데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세포 손상과 변이를 일으켜 온몸에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과 뇌출혈, 심장마비 등의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꿀에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과 계피의 주성분인 신남알데히드가 만나 톨 유사 수용체 활성을 억제해 염증 효소와 염증 유발, 유전자 성장을 막아주어 강력한 항암 효과는 물론 뇌 건강과 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 꿀과 계피를 함께 먹는다면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데요.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인슐린 호르몬에 더 민감하게 만들고 당이 혈액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꿀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이드를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꿀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가득한데 독소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체온이 상승하면서 면역력 증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계피꿀을 과하게 섭취할 시 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과 꿀의 공통점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냉증으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특유의 매우면서 단맛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여 소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계피의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위산과다로 인한 속쓰림,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위액의 분비를 도와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들을 함께 섭취한다면 위벽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여 위궤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침, 가래, 목에 껄껄함 증상이 있을 때 계피와 생강을 함께 먹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완화가 됩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염증이 생겼다면 점인 생강을 넣고 푹 끓인 차에 계피를 함께 먹으면 가래를 삭혀주는 생강의 효능과 염증을 해소하는 계피 효능이 합쳐져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좋게 만들고 대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추와 계피의 신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만나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장속 독소의 배출을 도와주니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대추를 차로 끓인 다음 계피가루를 5g 정도 음식에 첨가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피 드시는 걸 조금 피하셔야 하는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를 적당하게 하루하루 꾸준하게 먹어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계피의 경우에는 쿠마린 화합물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몸무게 60kg의 성인의 경우 하루 동안 섭취 가능한 양은 1티스푼 약 5mg 정도입니다.
계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보통 계피에 많이 들어있는 신남알데히드라는 화합물에 의해 유발되기도 합니다. 신남알데히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구강궤양이나 혀, 잇몸 붓기, 입안에서 타는 듯한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뇨병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건강한 수준으로 낮추는데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저혈당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처방약에는 인슐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계피의 섭취가 혈당 수치를 내리는 것을 가속화시켜서 의도치 않게 저혈당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나타나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 심지어는 실신까지 할 수 있으므로 계피를 너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계피를 장기간 다량으로 복용하는 경우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와 장기간 복용은 쿠마린이라는 화합물 때문에 간 손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간독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간 기능 저하 및 다른 간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섭취량을 조절하여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들은 계피의 섭취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조기 분만 또는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 중인 여성들도 계피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계피에 함유된 화합물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아기의 민감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피의 효능과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 부작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계피는 뇌 건강, 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함께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면서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겠습니다. 같이 먹는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음식으로는 꿀과 대추와 생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차의 형태로 드시는 게 일반적이고 계피가루는 1티스푼을 물과 함께 먹는데 이것이 힘들다면 요거트에 타 먹어도 되고 밥을 만들 때 넣어도 좋습니다. 계피나무 껍질은 뜨거운 음료와 과일 절임을 해서 먹기도 하니 편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섭취하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식재료로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음식과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 암과 치매로부터 우리 몸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